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플러스 인터넷 영상대담 김영민 행쇼 진행을 맡은 오세일 변리사입니다. 최근 창조경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 특허청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김영민 행쇼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에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5명의 참석자와 구글 플러스 인터넷 영상대담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참석자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허청장 김영민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영상 대담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한 일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글 플러스를 통해 창조 경제와 지식에 대한 네티즌과 소통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KT의 성숙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기업 KT에서 지식재산 경영 담당을 맡고 있는 성숙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청장님과 청년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경영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토끼기 휴대폰 케이스로 유명한 그 주식회사 라비또의 광민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제품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비또 대표 광민아입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작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재권 보호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계시는 황성재 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차세대 입력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황성재 박사과정입니다. 저는 발명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재권 중심의 연구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소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손님입니다. 인천 하객초등학교에서 최춘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인천 하객초등학교에서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최춘석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우리 학생들이 퍼스트 무버로 성장하도록 창의력을 키우는 발명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발명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자, 그 소개가 이제 끝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글 플러스 인터넷 영상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화두죠. 그 창조경제,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그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창조경제란 무엇이고, 특허청의 입장에서 보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창조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세종대왕을 생각해 한번 보시죠. 세종대왕은 그 젊은 학자들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모아서 훈민정음과 초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당시 우리 국민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역사 속의 창조경제가 실현되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서 보면 그 세종대왕의 역할이 지식재산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 입장에서의 그 창조경제는 일반인들의 그 창의력, 상상력을 경제적 가치가 큰 지재권으로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양한 상상력을 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국부 창출을 연결하는 제반의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창조경제에 대해서 다른 출연자분들의 한번 그 말씀도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그 KT에 계시는 성숙경 상무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KT는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경제란 무엇이고, KT에서는 특히 창조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하신 특허 청장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개인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가 최근에 가상재화의 글로벌 마켓을 만들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네. 전 세계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재화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싸이의 젠틀맨 같은 노래 동영상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같은 디지털 상품인데요. 그 형태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IT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청년 학생들도 창의성만 있으면 그 복잡한 어떤 생산 수단을 갖지 않더라도 이런 가상재화를 쉽게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가상재화 시장을 글로벌 규모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저희 회사도 기존에 뭐 전화 서비스를 하는 그런 통신회사의 수준을 벗어나서 향후로는 이런 가상재화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ICT 융복합 기업으로 새로 거듭날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회사가 창조경제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가상재화 뭐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좋은 어떤 그 창조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거 외에도 그 KT 내부에 계시는 그 사원들, 뭐 연구원분들을 위한 어떤 직무 발명, 뭐 이쪽에도 신경을 좀 쓰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저희 회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그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산물이라는 게 결국 특허나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인데요. 저희 회사는 그 모든 직원들이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당연하게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나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으로 되어서 사업에 쓰이거나 혹은 라이센싱이 돼서 회사가 수익을 얻는다면 일정 비율로 직원 그 발명자 개인에게도 수익을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현재 수준만 해도 수억 원의 발명 보상금이 직원들에게 그 통상적인 월급 외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직원이 연간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량 되고요. 이 보상금 수준은 점점 매년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KT는 그 사내에서 직원들의 어떤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직무 발명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특허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번 달부터 뭐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특허청에서 특별히 그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홍수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KT와 같은 대기업은 이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은 아직 그 직무 발명 보상 제도 도입 비중이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비용이 아닌 종업원, 즉 우수한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종업원의 창의적인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돈 되는 발명 특허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종래 법으로 옥기업에 부여했던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제한함으로써 직무 발명 보상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 보상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인 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희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지식재산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탄탄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또 특허청이라는 기본적인 기관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한편으로는 심사를 빨리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품질이 좋은 특허를 이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을 하셔야 되는데 특허청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창조경제 시대를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심사해서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부실한 특허가 나오지 않도록 품질 높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과 품질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14.8개월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3.3개월로 단축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7개월, 그리고 2015년에는 10개월까지 단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후에는 1년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같은 아웃소싱도 굉장히 효율화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한편 또 특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1인당 처리 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 인력을 늘려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는 한 250건 정도, 내년 240건 수준으로 1인당 처리 건수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관 교육도 좀 더 내실화해서 품질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청장님을 뵙기가 쉽지 않은 자리라서 청장님한테 질문이 많게 되네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삼성하고 애플로 대표되는 해외 기업과 이제 우리 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우리 기업도 잘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그 지식재산에 대한 약간 미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장님은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 지식재산 분야는 이 법률적 측면하고 또 산업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전문적인 주제로 인식되어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에 머물러 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이 추격자 전략, 즉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지적권 전략 및 수출국의 지적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 활용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대담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기업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영상 대담의 주제가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다, 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창조경제라는 것이 무형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해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런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 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광민아 대표님께서는 그 청년 창업가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라빗도, 이 토끼기 휴대폰 케이스도 이 IP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해주시기 전에 이 청년 창업가로서 창조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청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창조경제의 산출물인 발명과 디자인, 이런 아이디어를 국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해주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창의성이 큰 기업은 그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권리화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라도 지나치지 말고 만약에 자기가 뭐 확신이 든다 이러면 한번 실행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이디어와 발명, 이것을 어떤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해주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뭐 특허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자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그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인데, 제가 굉장히 얼마 전에 좋은 어떤 희소식 같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이 지식재산,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3월에 저희 산업은행하고 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위한 펀드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이나 6월 중에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창업 초기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담보도 충분하지 않고 또 신용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특허나 디자인권과 같은 지재권을 유동화하는 것이고 최대 20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지재권을 갖고 이것으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특허가치 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지재권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많은 창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지금까지도 과거에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어떤 기술이나 IP를 중심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IP만을 바라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IP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IP의 비중을 더 높여서 보시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이번 산은하고 MOU를 체결한 내용은 순수하게 지재권만을 보고 지재권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 지재권도 보고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기술성도 보고 대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지재권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IP 담보대출이나 IP 금융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쪼록 이 본 사업 자체가 어떤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실현에 정말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도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토끼 귀가 달린 핸드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위조 상품 적발 1위로 작년에 막 보도가 될 만큼 가품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나 보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미비한 것 같거든요. 해외와는 달리 지금 국내에서도 세관에 이거를 디자인으로 조치를 하려면 방법이 없어서 상표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도 우리 박기나 대표님께서 만드신 토끼 스마트폰 휴대용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은 위조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위조 상품 범람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남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용과
또 상품을 잘 훔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퉁이 판을 치게 되면은 어렵게 개발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보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캐릭터 같은 보호도 충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의 보완이라든지 또 저희 특허 측에서는 이 특별 사법 경찰들을 통해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휴대폰 케이스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단속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품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 TV나 신문 같은 데에서 우리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조 상품을 사는 것은 범법행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 사실 특허청에서 그 어떤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위조 상품의 어떤 그 유통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죠. 그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을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 박민아 대표님께서는 요 라비또 토끼기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시면서 이 위조 상품에 대응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대응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권리화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계 각국에 막 나라마다 이렇게 디자인을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절차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권리가 등록이 돼서 확보가 한데 위조 상품이 나온다면 제재를 해야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허청의 그 지재권 분쟁 컨설팅 사업 그거를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국의 세관에 저희 회사 제품 디자인을 등록을 시켜서 가품을 적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3건꼴로 3-4건 이렇게 각국에서 세관에서 압수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가품을 확인을 해주고 경고장을 보내거나 어떻게 이제 세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디자인을 보험에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재권 보험이라고 그걸 드러나서 제품을 카피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 보험금으로.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면에서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해외에서 더 성과가 이렇게 보호가 더 잘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완되면은 저희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 뭐 특허청장님께서 더 열심히 어떤 그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시겠다라는 어떤 확답을 아까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더 어떤 그 단속이 잘 이루어지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대응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특허청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들도 많이 알아서 이런 걸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 지식재산 보호 업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성숙경 상무님께서 이쪽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그 보호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괜히 생각이 드는데 성숙경 상무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이 지재권 보호 업무 특히 위조상품 대응 업무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전수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광민아 대표님 고생이 무척 많으셨네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배울 점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안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글로벌 특허 분쟁을 보면은 소송 금액이 너무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변호사 그 비용 제외한 배상금도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패소한 기업이 이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될 정도의 그런 분쟁이 점점 그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 분쟁이 많아지기도 하고 배상금이 커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그 지식재산권이 그 무기가 돼서 점점 이 특허 분쟁이 격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그 기업이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은 어떻게 분쟁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특허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양적으로는 가급적으로 많이, 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특허들을 가지고 그 자신의 기업, 또 이제 저로 말하면 이제 저희 회사 KT겠죠. KT가 운영하는 모든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투자비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이런 그 특허 자산의 확보와 분쟁 예방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런 그 지식재산 확보에 점점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좀 전에 광민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분쟁이 무풍지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그 지식재산을 확보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이제 돈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특허청에서 아까 운영하시던 그런 특허 컨설팅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확보를 받기 위해서는 뭐 심사 청구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람료를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변리사 회회 같은 데서는 공익 변리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특허 확보에 대한 그 대리인에 대한 무상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고, 매 정부에서 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활용하셔갖고 이런 부분 꼭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거 없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좀 튼튼하게 확보를 하고 분쟁 예방을 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숙경 사모님께서 정말 잘 정리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이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인다면은 이 국제 특허 분쟁의 경우에 이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보다도 사전에 잘 대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그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할 때에는 그 지적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진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저희 특허청에서는 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국가의 그 지적권을 분석해서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걸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결국 창조경제 그리고 지식재산 둘 다 핵심은 그 무형재산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황성재 군께서는 그 카이스트에서 돈 버는 학생 발명가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해서 약 8억 원 엄청난데요. 이 상당의 로열티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명 내용과 뭐 기술전 사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저는 그 미래에 사용될 새로운 입력 기술을 연구하고 또 발명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좀 특별했던 거는 그 논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고 또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이것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 석박사 기간 동안 약 40여 건의 특허, 9건의 개별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술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진동 모터랑 움직임 센서를 이용해서 압력을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제가 손을 꽉 쥐는 제스처를 하드웨어의 교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꽉 쥐는 제스처를 통해서 셀프 카메라를 예쁘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제 사례가 어떤 기술적 복잡도가 높거나 특별해서 기술 이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업들이 이제 퍼스트 무버로 그 전략을 바꾸면서 기업에서 나올 수 없는 학계에 좀 실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연구들, 지식재산권들 혹은 뭐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속한 학교에서는 이런 기업의 니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TLO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많은 인력이 좀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기업관이라든지 혹은 산업과 학생들 관이라든지 이런 서로 다른 상이한 공간을 가교육화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결국 황성재 군 같은 돈 버는 학생 발명가 많이 이제 배출이 되려면 이 대학과 기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교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께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예, 요즘 사실 대학생들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생산이나 연구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형 인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특허청에서는 대학생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특허 전략을 수립해주는 캠퍼스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드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대학 창의 발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제품 디자인을 개발해보는 디자인권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 지식재산을 아는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판정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캠퍼스 특허 전략 유니버시티의 경우에 수상자 중 한 95%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창의 발명 경진대회에서 우리 황성재 군과 같은 분이 이 발명 스타로 배출되기도 했고요. 또 디자인 공모전을 해보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학생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적금 마인드가 있는 대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청장님께서 프로그램 3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대학 창의 발명 경진대회 지도변리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최춘석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발명교사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 학교에서 학생 발명 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학교에서의 발명 교육은요, 정규 교과 시간 혹은 방과 후 토요 휴업일 등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나 대회를 통해서도 발명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학교에서는 1, 2, 3, 4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또 5, 6학년은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연간 30시간 내외의 발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계에 설치된 발명교실을 활용해서 관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반을 조직하여 평일 방과 후 시간에 연간 40시간 정도의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을 대상으로는 발명영재학급을 조직하여 연간 100시간 정도의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명영재학급은 주로 토요일이나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아이디어 창출 기법에서부터 발명품 제작, 또 특허 출원 과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수 실적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일회성이긴 하지만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통해서 발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명품 경진대회나 뭐 창의력 챔피언 대회, 창의력 겨루기 대회 등 같은 교내외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인천 발명축제 한마당, 그리고 가족 발명 한마당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발명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들이 진정한 창조경제의 어떤 밑거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말씀 나오신 김에요. 그 특별히 그 학생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 그리고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학생 발명품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이제 학익초등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발명 공작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초였는데요. 그리고 교육부 지정 발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발명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발명에 대한 뭐 기초 지식도 없이 시작했는데요. 뭐 특허청 연수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점차 발명의 늪에 빠져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명품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빛나는 자명종입니다. 보통 새벽에 이제 자명종이 울리면 소리만 나는데 그때 이제 LED 전구가 함께 돌아서 불이 반짝이는 그런 발명품이었고요. 뭐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판기 겸용 우체통인데요. 우체통에 편지를 이렇게 붙이러 가면 때때로 우표가 없어서 다시 또 뭐 우체국가나 이제 가게에 갔어야 하는데 우체통에 이제 우표 자판기를 같이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학교에서는 이게 큰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후에 한 몇 년 뒤에 보니까 비슷한 작품이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꼼꼼하게 아이디어를 잘 좀 했으면 그 학생이 또 큰 상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래서 발명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아쉬워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뭐 어린 학생들이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교 현장에 계시면서 그 학생 발명 교육을 위해서 특허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특허청에서는 그 발명 영재 교육을 위해서 발명계 영재 교육 뭐 연구원도 설립하고요. 그리고 대전에 뭐 카이스트, 또 포항에 있는 포스텍에서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설치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 학생들이 이제 발명 영재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까지 가려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추가 개설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부탁 말씀드려봅니다. 아이고, 예, 최춘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 같은 발명 교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발명 꿈을 심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그 내용, 특히 우리 청년 차세대 영재 기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원을 아마 수도권에도 좀 설치를 해서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구글 인터넷 영상대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습니다. 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구글 플러스 인터넷 영상대담에 대한 소감을 각자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경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도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이런 건 아는데 오늘 이렇게 뭐 다른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영상대담 방식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멀리 계신 이 귀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일단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그 다양한 연관성을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기업 입장에서 심사 과정과 이 부분에 대한 그 청원을 드린
있는데 청장님께서 심사 제도를 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그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민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아이디어나 발명 이런 게 이렇게 반짝하고 떠오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이 오랜 그런 숙련과 열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에서 이런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 좋은 발명 보여주셨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성재 군께서도 오늘 소감을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오늘 대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민 특허청장님뿐 아니라 또 사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천연 자원은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춘석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도 발명 교육을 위해 예산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광민아 대표나 또 황성재 박사 같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발명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김영민 행쇼의 주인공이시죠. 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씀을 부드럽게 잘 해주셨는데 구글 플러스 인터넷 영상 대담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정말 굉장히 유익하고 효과적인 오늘 행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글 플러스 영상 대담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디지털에 있다는 것을 다 함께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플러스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도 약간 긴장했습니다만은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아주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구글 플러스 인터넷 영상 대담 김영민 행쇼는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최초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진행상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재중화를 위해서 이 팟캐스트 이발전소 그리고 현장 콘서트 청바지를 5월에 개최한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김영민 행쇼는 이 청장님께서 외부 소통을 위한 어떤 중요한 홍보 채널로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